슬라이드 4번을 선택하고 표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입력합니다. 문화 행사.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작업을 하고 표 위에다가 도형을 작성을 하고 왼쪽 편에도 도형 작성을 해야겠죠. 표를 작업하시려고 하면 여기 본문 툴에 있는 표 삽입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세로가 열이고 이제 가로가 행이 되겠죠. 그래서 2열 병합은 셀 병합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요. 일단은 미리 나눠 놓고 6행으로 나누고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합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6행. 그래서 6행 2열을 입력을 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표 세부적인 설정은 표를 전체를 경계선에서 찍어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I자 모양이 나왔을 때 전체를 블록을 잡고 작업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의 위치가 가로 세로 가운데 가도록 먼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가셔서요. 가로 가운데 단락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 보이시나요? 여기를 세로 중간으로 놓으시면 이제 글자가 가로 세로 중간에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6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표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요. 표 스타일이 있고요. 세 번째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쫙 펼쳐집니다. 그때 문서에 가장 일치하는 항목이라고 보이시죠? 거기에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1, 강조 2 이렇게 6번이 있으니까요. 이걸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제 다른 곳을 클릭을 해서 셀 블록을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교대로 색깔이 진해지거나 첫 행은 색깔이 너무 진하게 되는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표 전체에 대한 그라데이션으로 적용을 하는 방법은요. 다시 블록을 잡고요. 왼쪽에 보시면 표도구 디자인에 표 스타일의 옵션에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을 해제를 해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전체적인 그라데이션이 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를 클릭을 하시고요. 크기 조절점이 있어요. 전체 크기 조절점. 여기 왼쪽에 점 3개, 오른쪽에 점, 위에도 이렇게 점 보이시죠? 4개인가요? 자, 그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높이와 너비죠. 여기서 아래쪽은 좀 한 칸 정도에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은 이제 제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세 번째 칸에 맞추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네 번째 칸 정도의 눈금에 맞춰주시면은 어느 정도 작업하기가 좀 편리하죠. 뭐 오른쪽 편도 이제 유도리께 크기 조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여기에 맞추시면 이제 어차피 전체적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위에는 네 번째, 왼쪽은 세 번째, 오른쪽은 첫 번째 정도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모자라면 늘리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개별 높이나 너비는 보시는 것처럼 경계선에 마우스를 찍으면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두 줄짜리가 생기죠. 이게 개별 높이와 너비니까요. 글씨를 입력한 후에 주제, 행사, 장소, 문화, 행사 이렇게 한 후에 경계선에서 이렇게 맞춰 주셔야겠죠. 이 정도 할까요?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자, 여기서도 이제 한 줄이 나오도록 두 줄이 나오면 엔터로 줄을 바꿈을 하시고요. 한 줄이 나오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밀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긴 글자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입력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다른 부분, 나머지 부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병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셀 블록을 잡으시고요.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레이아웃에 가셔서 셀 병합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실행 취소. 자, 이때 하나 팁을 또 알려드릴 게 있는 게요. 이제 높이를 빠르게 맞추도록 하는 기능을 좀 스피드하게 맞추는 기능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너비는 글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높이가 왼쪽 도형에 보시면은 표의 높이하고 딱딱 맞게 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록을 잡으시고요. 레이아웃에 오면 높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개별 높이거든요. 여기도 1.67, 1.67인데 이거를 소수부 한 자리가 나오도록 1.7로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두 칸의 높이를 맞추시려면 이제 곱하기를 2를 하니까 3.4에 딱 맞추시면 높이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시고 가시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행사 잡으시고 병합하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가서요. 사각형 뒤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뭐 한 칸 정도 그리시고요. 높이는 이 상태로 놔두시고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너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앞으로는 주제에 커서를 찍고 레이아웃에 가보면 너비가 4.35죠. 그러면 얘를 찍고 서식에 가서 보시면 이제 너비가 4니까 4.35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너비가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은 반드시 뭐 여력이 되면 하고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러시면 그냥 기존에 있는 색상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연습하는 측면이니까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테두리 색에 가셔서 이렇게 색깔을 조금 세 번째 단계를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윤곽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검은색으로 1포인트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유가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앞으로 계속 이 형태로 글씨까지 굴림 18포인트까지 검정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요. 지금 글씨를 쓰게 되면 하얀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빠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이제 알려 드릴게요. 자, 글꼴까지 홈 탭에 오셔서 조정을 해주시고 굴림 18포인트 검은색이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기본 도형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해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그리는 도형들은 모두 다 이 도형을 따라가서 이 서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글자가 18포인트 굴림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도형 설정을 작업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6번 슬라이드 작업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화살표, 블록 화살표 가면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도형이 있습니다. 얘를 맞춰서 여기다 그리시고요. 색깔은 조금 연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조금 첫 번째 색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9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을 하나를 도형을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끌기를 해서. 자, 얘도 이쪽을 선택을 하고 이 오른쪽 표의 연너비를 레이아웃에 가서 15.6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제 15.65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연너비가 이렇게 맞는 거죠. 미세하게 움직이실 때는 이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자, 얘도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끌어서 크기를 좀 맞추신 다음에 글씨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됐죠? 자, 그 다음에 왼쪽 편에도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의 사각형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세 번째가 있죠. 얘를 그려 놓고요. 이제 글씨가 안 잘릴 정도만 그려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고요. 개인 및 단체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만 줄이시면 되겠다. 뭐요? 방법이 없네요. 여기까지 최종적인 단계네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이제 선형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죠. 뭐 글씨를 먼저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색을 적용해야 되니까요. 도형을 선택하고 채우기 색에 가서 그라데이션에 가서요. 선형 아래쪽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그라데이션이 있고 밝은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뭐 밝은 그라데이션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글자가 좀 튀어 보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여기가 지금 1.7이잖아요. 그죠? 두 개면은 3.4죠. 곱하기 2 하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3.4를 해주시면 높이가 이렇게 동일하게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끌고 내린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글자를 일단 바꾸고요. 입장료 무료. 그 다음에 높이는 이제 4칸이니까요. 4행이니까 1.7에다가 47에 28이니까 6.8이 되겠네요. 그래서 높이를 6.8로 해주시면 딱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페이지 번호가 같이 선택 안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피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방향키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거나 올려주시면은 위치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 4번 표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관람객 현황이죠. 자, 그리고 차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차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엑셀 창이 열릴 거예요.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확인. 자, 이렇게 엑셀 창이 열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표를 보고 차트 아래에 있는 표를 보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 여자, 3월, 5월, 6월, 7월, 10월 돼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90, 3383, 3879, 4124, 4127, 4033, 4410, 4446, 4134, 4055 됐죠? 그 다음에 차트 범위를 지정을 해서 영역을 이렇게 파란색 선을 움직여서 이것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닫고
엑셀 창을 종료한 후에 예, 파워포인트로 돌아오셔서 데이터 선택을 실행하고요. 예, 행렬 전환을 눌러서 예, 엑셀 다시 닫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X와 Y가 서로 바뀌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가 만약에 잘못 입력됐다 그러시면 데이터 편집 단추를 누르시고 엑셀 창에 가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작업도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차트를 선택하고요.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에 가서 차트 제목을 먼저 위로 해서 제목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범례는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를 시켜주고 예, 그 다음에 레이아웃의 레이블에 데이터 표에 가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시 이걸 해주시면 이제 차트 아래에 표가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글꼴 설정을 차트 영역에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글꼴을 예, 도둠 16포인트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채우기 색에 가서 예, 노랑으로 예, 전체를 채워주시고 외곽선을 검은색으로 테두리 색을 가서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제목 서식을 실행하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해주시는 겁니다. 예, 차트 채우기에 단색에 하얀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색도 실선에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림자는 오프셋 위쪽이네요. 예, 오프셋 위쪽 이렇게 해서 예, 설정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글꼴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공서 24포인트 예, 뭐 굵게는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예,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현황 단위명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작업도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요. 이 안에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했죠. 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 색에 가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채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축 혼합형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예. 어디가 이중축인지 문제를 보시고요. 여자가 보조축으로 가고요. 남자가 예, 기본 세로축 왼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자를 선택하고 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신 후에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먼저 하시고요. 확인하시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요 선그래프를 선택하고요. 예,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을 실행한 후에 또는 뭐 서식에 가셔도 되죠. 예,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 저처럼 꺾은 선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보내든지 막대를 보조축으로 하고 보내든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으로 보내시고 그죠? 여자가 이제 빨간색이니까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이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 무시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입력을 해야 되네요. 선그래프가 예, 모든 계열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찍으면 계열, 다시 한번 찍으면 요소가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에 위쪽을 해주시면은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죠? 눈금선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기본 가로 눈금선 없음을 해도 되고, 눈금선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도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축 서식을 해야 되니까요. 이 축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시고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에 가서요. 0이니까 놔두셔도 되고, 최대값을 지시된 대로 5000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주눈금이 이제 1000씩 올라가니까 여기를 1000으로 해서 이 부분을 찍으면 바로 반응이 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00단위 쉼표가 되어 있으니까요.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숫자에다 놓으시고요. 회계로 놓으시면 0이 마이너스로 보이기 때문에 숫자를 놓으시고 1000단위 구분기호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로 놓으시면 안 돼요. 0이 마이너스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똑같이 축서식에 가서 최대값이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은 8000. 그 다음에 주단위는 눈금 하나 간격이 2000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1000단위 표시도 여기도 없는데 해야 되니까 표시 형식의 숫자로 가서 0이 0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만 하나 삽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삽입 도형에 볼록 화살표의 오각형을 그리시고, 전에 기본 도형 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꾸준한 증가세 돼 있죠? 굴림 18포인트는 똑같으니까, 검은색까지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미세 효과에서 파란색 강조 1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서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 미세 효과의 강조 1번 보이시나요? 강조 1번, 강조 2번, 강조 6번 미세 효과 이렇게 해서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움직이셔서 배치를 좀 해주시고요. 자, 조금만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슬라이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6번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도형 슬라이드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조금 작업 속도가 좀 빨라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6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틀이 필요 없기 때문에요. 클릭을 하고 F2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 이제 기본적으로 바깥쪽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도형을 먼저 작업을 하고 내부의 도형을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작업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삽입의 도형에 가시면요. 순서도에 가시면은 여기 순서도의 분석이라고 문서라고 되어 있죠. 문서.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터 선이 눈금선이 보이니까요. 그 센터를 기준으로 조금 배치를 하시면은 여기가 센터 선이거든요. 좌우 비율을 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그걸 설정했기 때문에 기본 도형을 설정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조금 면색을 좀 연한 걸 두 번째 정도 아니면 첫 번째 정도를 해주시는 게 조금 유리하죠. 그래서 첫 번째를 해주시고 굴림 18포인트 글자색 검은색 그죠? 어차피 글자 입력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선도 두께를 조금 1포인트로 이렇게 해주시고 검은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6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기본 도형 설정이 아마 요긴하게 써먹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보이시나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도형을 그려놓고, 색상은 별도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요. 본인이 아무 색상을 지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상을 좀 지정하는 걸로. 자, 선택하고 서식에 가서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고요. 조금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여기 가서 세 번째 정도나 네 번째 정도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를 모서리에다가 딱 맞추시고요. 그리고 다시 삽입에 도형에가 모서리가 접힌 사각형이 있습니다. 기본 도형에 가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고 교육 진행 그리고 이제 좌우 대칭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이제 해야 되고요.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볼륨감 있는 도형은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아트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아트 작업을 좀 왼쪽 편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아트. 자, 프로세스형에 가서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세로 프로세스형 선택을 하시고요. 글씨를 입력을 먼저 하세요. 전시 공연 문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고요. 홈 탭에 와서 글꼴을 굴림 똑같이 18포인트 18 플러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최대한 맞게 줄이신 다음에요. 3차원 효과를 적용을 해야겠죠. 거기 보시면은 스마트 아트 3차원 만화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오셔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로 오셔서 3차원 만화 보시면은 여기가 광택, 여기가 경사, 여기가 만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화를 적용하시고, 크기는 뭐 정해진 크기는 없습니다. 최대한 이제 맞춰서 방향키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밖으로 튀어나가도 투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하트 연례 교육 이렇게요. F2를 이용하셔가지고 방향키로 이렇게 하시면 좋죠. 한 칸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색깔은 조금 이거보다 좀 진한 걸 써야 되겠네요. 두 번째 정도. 그 다음에 복사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신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회전에 가서 상하 대칭을 하시면 이제 글씨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트릭으로 어린이 교육 이렇게 작성을 해야겠죠. 여기도 F2 누르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텍스트 상자는 이제 그 기본 도형 설정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굴림 18 검은색은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트릭이죠, 트릭. 이렇게요. 되셨나요? 예. 자, 그리고 소강당, 대강당은
삽입의 도형에 가셔가지고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기본 도형이에요. 배지가 있습니다. 배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강당, 대강당. 자, 색깔은 위에 이 색깔이랑 진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썼으니까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스마트 아트를 한번 삽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있죠? 관계형에 가면 톱니바퀴가 있는데 3개짜리인데 이제 하나를 삭제를 해서 2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추가할 때는 다시 이걸 누르시면 추가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하세요. 강연, 동영상. 자,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굴림 18요. 18 플러스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흰색이니까요. 굳이 안 건드셔도 되겠어요. 최대한 크기를 줄여주시고 강연이 저렇게 세로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벽돌 3차원 효과 디자인에 가서 이게 벽돌입니다. 지정을 해주시고 조금 더 줄여서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키로. 위치는 이제 여력이 되시면 조금 더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시간적으로 여력이 좀 안 되시면은 예, 예, 정해진 위치는 이제 처음 상태로 놓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밑에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요. 위로 살짝 좀 크기를 늘려주고 올려보냈습니다. 이것도 조금 하시고 이 밑에 있는 도형을 약간 좀 밑으로 더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여기를 조금 왼쪽 편으로 좀 보낼까요? 이게 작업이 좀 잘 안 돼요. 굉장히 좀 로드가 좀 많이 걸립니다. 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얘도 F2 눌러서 이렇게 하고 약간 얘랑 얘를 조금 위로 좀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편에 있는 도형은 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편 도형은 좀 복사할 수 있는 것은 복사를 좀 미리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시고 끌어서 복사를 좀 옆에도 있죠. 그리고 서식에 가서 좌우 정렬, 좌우 대칭 해주시고 그리고 주요 시설로 글자를 일단 바꾸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형도 복사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맨 뒤로 보내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삽입에 가시면 기본 도형에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사다리꼴을 크게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좀
자, 맨 뒤로 보내시면 되죠. 맨 뒤로 보내기. 여기서 하셔도 되고 서식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맨 뒤로 보냈고요. 이 크기가 이 도형이 사다리꼴 크기하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를 줄이고 방향키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위로 좀 제가 밀었고요. 크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점선, 파선으로 바꾸셔야 되니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윤곽선에 가셔서 대시를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굵기는 조금만 두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2와 4분의 1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굵어졌죠. 뭐 열린 마당이나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에 설명선에 가시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리시고 열린 마당. 자, 색깔은 조금 두 번째 색으로 좀 진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은 될 수 있으면 마우스로 하지 말고 방향키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에 자, 갈매기형 수장이 있죠. 갈매기형 수장을 이렇게 하시고 수장고 얘도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해주시고요. 조금 크기를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순서도에 호루라기처럼 생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옆으로 길게 좀 빼시고 좌우 대칭 색깔은 조금 두 번째 단계 색으로 정해서 도서관 세 번째 정도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진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 가서 블록 화살표가 있죠. 왼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블록 화살표를 여기다 그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글씨를 먼저 써줄게요. 전통 염료 식물원. 자, 변형 조절점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 머리나 크기 조정이 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가능하니까 이 작업을 좀 필요하면은 작업을 해주시고요. 필요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색깔은 뭐 두 번째 정도 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끌어서 좌우 대칭을 하시면 되겠죠. 서식에 가서 좌우 대칭 하시고 색깔은 좀 더 진한 3단계 색깔로 바꾸신 다음에 글자를 바꾸면 되겠네요. 석조물 정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연결선이 있죠. 이제 연결선 같은 경우는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이게 구부러진 연결선 아니면 꺾인 연결선, 직선 연결선이 있는데 곡선은 이제 구부러진 연결선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려놓고 이렇게 대각선 화살표가 되었을 때 도형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연결 지점이 생깁니다. 딱 포커스를 정확하게 좀 비슷하게 맞추셔서 떨어뜨리면 연결선이 빨간색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곡선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윤곽선 가셔가지고요. 검은색으로 좀 해주시고 여기 안 나오니까 이걸로 할까요? 그 다음에 두께도 조금 두껍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도 여기 있으니까
동그라미 화살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의 마지막 화살표에 오각형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가서 한 두 번째 정도 색깔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 진하고 이렇게 해서 기획 전시실 조금 길게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방향키 끌어서 복사하신 다음에 좌우대칭. 좌우대칭은 글자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뒤집어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박물관 아들길 두 개를 Shift를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적당히 좀 이동을 해 주셔가지고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하시면은 자, 이제 전체적인 도형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그룹을 설정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화를 범위를 잡으실 때 이제 주의하실 게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보다 이 스마트 아트가 되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범위가 잘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식에 정렬해 가셔서요. 그룹에 가서 그룹을 또는 단축키가 컨트롤 A니까 컨트롤 A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하고 거기 보시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의 시계 방향 회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가서요.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고 애니메이션 그룹에 가서 회전이 여기 시계 방향 여기도 회전이 있고요. 여기 있는 시계 방향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회전인지 시계 방향 회전인지 잘 보시고 시계 방향 회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옵션에 가면은 이제 살 하나, 뭐 살 두 개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것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또는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서는 좌측에서 잡기가 좀 뭐하니까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주의할 게 또 이 페이지 번호가 안 잡히도록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다시 그룹 또는 컨트롤 A를 컨트롤 G죠. 죄송합니다. 컨트롤 G를 하시고 이렇게 A가 아니고 컨트롤 G입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을 설정한 후에 그룹을 설정한 후에 다시 똑같이 애니메이션에 가서요. 바운드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 바운드가 여기 있습니다. 바운드 설정한 후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잘못해서 애니메이션 순서가 이게 1번, 2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시면은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서요. 여기에 있는 순서 조정 버튼을 누르시든지 아니면 끌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셔도 애니메이션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로드가 상당히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나 아니면은 글꼴 설정을 할 때 또는 셀 배경색 도형에 대한 셀 배경색이 아니고 도형의 채우기 색을 설정을 하실 때 기본 도형 설정하시면 되게 작업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여력, 시간이 나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개별 선택이 또 그룹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그룹에 대해서도 한번 찍고 또 한번 찍으면 개별 선택이 가능하니까 추가적인 또 이동이나 배치를 좀 하셔도 시간이 남으면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기출 유형 모의고사 1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